네. 신동은 우리 부장은 이미 이재명 무슨 대통령 아들 결혼을 할 때 축의금을 냈습니다. 그때 보냈다 그랬나? 제가 이제 송금을 해봤어요. 네. 그 통장이 마침 농협 통장이어가지고 네. 송금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간 다음에 네. 취소 눌렀습니다. 아 보내진 않았구나. 보내진 않았습니다. 근데 농협 통장을 눌러보니까 이동호라고 나옵니까? 이름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했더니 네.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동호라고? 예, 왜냐하면은 농협 통장에서 딱 뜨더라고요. 그게. 네. 예. 저희가 지난번에 정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 아들이 취임한 지 일주일 후였나요? 네. 네, 그때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했는데 저희가 의아했던 부분은 아니 이게 언제 돌린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후보 시절에 돌렸을 텐데 계엄 전에 돌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국내에 정말 최고 유력한 야당 지도자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야당 지도자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거기 계좌번호가 있더라 해서 좀 의아하다라고 했거든요. 그 계좌번호를 공개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부친이 대통령이 된 후라면 정말로 그 계좌에 입금이 안 되도록 예. 조치를 취한다거나 한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신동훈 부장이 그때 했을 때도 이동호라는 이름이 떴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종 송금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계좌가 그 명의로 돼 있는 계좌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야 도대체 그러면은 대통령 아들 예. 결혼할 땐 그럼 돈이 얼마가 들어간 거야? 라는 의문이 지금 나오는데 어저께 환노위에서 예. 김성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요 얘기가 또 거론이 갑자기 됐습니다. 뜬금없이 네. 환경부 장관 청문회에서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네. 그거를 놀라서 찾아봤더니 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네. 동료 국회의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김성환 환경부 장관 청문회 때 뜬금없이 이제 결혼식 갔어요? 갔습니다. 축의금 냈어요? 안 냈습니다. 왜요? 아니 저기 축하는 하러 갔는데 축의금을 따로 내지는 않았어요. 저는 축의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봤더니 김성환 장관은 재선 의원이고 서울 노원을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현역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그 환경 쪽 전문가는 아니고 연대 법대를 나왔고요. 네. 시의원부터 해가지고 쭉 지역에서 온 정치인인데 정동영계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네. 가까운 겁니다. 예. 정동영계. 정동영계. 예.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같이 했으니까 그때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갔냐, 결혼식 갔냐, 축의금 냈냐라고 물어보는데 축의금을 안 냈다. 그리고 나는 청첩장도 안 받았다. 그리고 그 계좌번호 문자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 분은 이제 본인이 정말 60년 이상을 가고 안 냈다라고 하니까 이 말을 믿어야겠죠.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후에 다시 이 거짓말한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따져야겠죠. 근데 뭐냐 하면 예. 진짜로 대통령이 현직에 있어서 최초로 이제 결혼식을 아들이 예. 올렸다면 그랬는데 블록하지 않았다면 통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네. 돈을 내지 마시오라는 명시적 얘기가 없었다면 진짜로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왔는지는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저께 예.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네. 어제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초에 아드님이 결혼하는데 이렇게 계좌까지 공개되고 네. 축의금을 내지 말라는 말도 네. 없다면 네. 얼마나 축의금을 받았을지 네. 국민들은 몹시 궁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환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있었는데 축의금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없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실드를 쳤어요. 김태선 민주당 의원이 네. 아니 난데없이 대통령 아들 얘기를 꺼내는데 도대체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네. 경조사를 챙기는 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문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인들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에 가서 조의금, 축의금 내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당연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기이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통상적인 단위를 네. 넘어서서 이걸로 호구지책이 되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김민석 총리. 예.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당신 지금 7억 원 가진 거 한 번에 납부했는데 어떻게 된 거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동안 경조사하고 출판기념회가 있어갖고 거기서 받은 돈으로 납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7억 원을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납부를 했다? 이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게 경조사에 돈을 보내는 문화라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정말 이게 아니 진짜- 이거 배격해야 되는 문화인데 이거를 네. 대놓고 예. 그걸 가지고서 제가 돈 없는 거 좀 충당했다 이렇게 네. 명색이 국무총리 이제 됐죠 국무총리가. 네.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저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대통령도 정말로 솔선수범해서 제 아들 결혼식을 해보니까 축의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친분이 없던 그런 사람들에게서 온 거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라고 얘기하는 게 멋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어디 좋은데 기부를 하시든가. 네. 만약에. 네. 기부도 좋은 방법이네요. 기부를 하시든가. 네, 근데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딱 느낌은 지금 우재준 의원이 지한 게 그냥 입 싹 닦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 경상도 말로 그냥 먹고 입 싹 닦아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입 닦으면은. 맞습니다. 그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아들이 처음 현직에 있을 때 결혼을 했는데 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도 되냐? 이런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상식에 기반한다면 그렇죠. 물어볼 수 있는 거다. 네. 궁금할 수 있는 거다. 떳떳하다면 얘기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이거는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뭐 대장동이니 무슨 뭐 변호사비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지금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이것도 하면 억울하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면은 현금 이런 돈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돼요. 네, 저는 새로운 선례를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뭐 국회의원들 축하하러 가는 네. 국회의원들 어제 뭐 다들 가기는 갔지만 축의금 안 냈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니까 네. 뭐 그렇게 뭐 믿어야 되는데 그 계좌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얘기들이 어제도 나왔던 환경부 장관 네. 후보자 청문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 하나를 또 전해드릴 게 저기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미국이 미국 우리 지금 땅 미국 사지 마. 얘기해서. 그 큰 땅덩어리. 우리 지도부터 하나 보여주시죠. 이거 외신에서는 많이들 화제가 됐는데 네. 이게 Chinese owned farmland in America.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국 내 농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게 이제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미국 농무부가 저 그림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요.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그 농장이 있는 미국 전역에 있는 농장 위치고 저 검은 글씨로 말입니다. 네. 힐 에어포스 베이스, 포트 어윈, 그랜드 폭스 에어포스 베이스 이런 식으로 표시돼 있잖아요. 네. 저게 미군 군사 기지입니다. 기지죠. 네. 확인을 해보니까 저렇게 아무런 것도 없는 데 있는 빨간 농장도 있지만 네네. 하필이면 군사 저 기지 농장들 근처네. 주위에 네. 미군 기지가 있더라. 오. 저 기사를 외신 기사를 보고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 응. 우리나라에서 작년 연말 올 초 계속 네. 우리나라 그 저기 공군 기지 옆에서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진 찍다 자꾸 걸리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 전 세계에 있는 이를테면은 미국과 미국 그 우방국의 예. 그 어떤 기지들을 정보를 좀 모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저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8일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농장 안보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농장 안보 계획을 발표를 해서 주 정부와 의회와 협력해서 중국 등 그 우려 국가들이 미국 내 농지를 매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겠다. 네. 그리고 현재 과거에 매입해둔 토지에 대해서도 클로우백 환수 조치에 나서겠다. 그것까지 세네.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미국은 또 사유재산에 대한 그 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자기네 나라에서는 한 마디도
한마디도 못 내뱉는 사유재산을 네. 미국 땅에서 중국 관계자들은 사유재산 주장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올 거고 저는 저게 바로 중국이 자유세계의 법과 제도를 해킹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네. 자유세계의 경제를 맞아요. 이거를 이용을 이용하는 해서 거지. 해킹을 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내뱉은 건데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까 지도로만 보셨는데 미국 내 갖고 있는 땅이 엄청납니다. 중국이. 23년 기준으로 예. 외국인이 4,500만 에이커의 경작지와 산림을 갖고 있는데 예. 가장 많은 건 이제 캐나다 사람이에요. 캐나다 사람이 이 중에 3분의 1 정도를 미국 갖고 내에,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눈에 띄는 나라가 어딨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중국인이 27만 에이커 이상을 갖고 있더라. 뭐 이런 이제 예.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내 농지가 30만 에이커라고 하고요. 아까 27만 에이커. 네. 이 정도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2배,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2배. 아까 저기 아니에요. 나와 있던 네. 곳보다는 훨씬 작은 그러니까 실제 네, 네. 소유지를 따진 건데 네. 아까 거는 이제 미국 군사 기지하고 그걸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갖고 확인된 것이 서울시 2배 면적인데 저 서울시 2배 면적의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 토지들이 다 군사 기지 옆에 있으니까 네.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네. 5월 달에 기사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일부 매체들이 예. 용산에 대통령실 근처에 2018년부터 갖고 있었다 갖고 뭐 있었죠. 그런 거잖아요. 예. 부동산 대통령실- 투기했나?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일 수도 있는데 투기 아니야? 투기? 왜 이렇게 아니 저는 진짜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아니 용산에 굉장히 많이 샀다고요. 많이 저도 얘기 샀습니다. 들었어요. 네. 용산에 한 4,000평, 11개 1,250평, 네. 4,000평방미터, 네. 11개 필지인데 조기가 그 위치상으로 한다면은 그 녹사평 대로에서 남산 235 터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저 길 나눠지잖아요. 네. 그 남산 2호 터널, 3호 터널 들어가는 쪽에 오른쪽 부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터널 진입 전에 있는 토지인데 사실상 접근성도 안 좋고 그래서 그쵸. 거의 버려진 토지였다고 합니다. 거의 버려진 토지여서 뭐 골프 연습장이 있고 근데 지대는 살짝 높잖아. 높죠. 네. 근데 문제는 저게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저 땅을 네. 중국 정부가 매수를 했는데 네. 저 매수한 곳으로부터 거의 한 1.5km, 1km 이내에 그럴 거예요. 그 일단 미군 대사관이 맞아요. 옮겨가기로 하고 있는 네. 신축 부지가 있고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저기에 저게 있는지 없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눈치도 없이 청와대를 절로 네. 옮겼죠. 그렇죠. 대통령 한남동 공간도 저기 있죠. 네. 그렇게 되면서 엄청난 핵심 부지에 중국 정부 소유 토지가 있게 되는 셈이 됐어요. 국방부도 있죠. 국방부 근처에 있죠. 예, 그게 저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파이 영화 같은데 보면은 예. 파리 정도, 파리보다 좀 큰 뭐 한 뭐 무슨 예. 뭐죠? 귀뚜라미 아니라 뭐지? 매미? 매미? 그 네. 수준의 크기의 로봇들이 움직여갖고 도청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정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막 수십 킬로를 날리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지에 가까운 데서 저런 것들을 날리는데 충분히 그게 이제 가능한 거리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인들이 국내 토지 보유가 점점 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요. 강남 아파트도 많이 갖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중국인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한 7배 정도 우리 달한다 그러고 네. 아까 미국이 서울시 면적의 2배 정도를 그렇죠. 중국인들이 갖고 있다고 했는데 네. 저는 지금 미국도 네. 자유세계 시장 경제 하시는 미국도 예. 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인 팜 농장 소유를 네. 제한하려고 하는데 네. 우리는 이런 보도들만 나오지 맞아요. 왜 이거에 대한 제재 움직임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지. 그 특이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토지를 외국 사람 중에 누가 갖고 있나 찾아보면 1등이 미국이에요. 예. 53.5%. 그다음에 2등이 뚝 떨어져 갖고 중국이에요. 중국. 예. 8%쯤 됩니다. 7.9%. 유럽이 7%, 일본이 6.1%.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저 우리나라 교포일 것 같아요, 교포가 교포. 많이 예. 이제 나가 있는 곳이잖아요.
교포일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예. 중국이 8%인데 요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물론 여기도 중국 교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면서 나 이제 한국 들어와서 살고 싶다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요거 어떻게 되나. 저도 그래서 제가 너무 예.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고 예. 그런 사람인가 예. 자꾸 이제 자성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외신에서 월스트저널에서 저렇게 미국 농무부까지 나서서 하겠다는 얘기를 보고는 예. 아, 그 우려가 정말 쓸데없는 우려만은 아니었겠다 네. 싶었습니다. 예. 그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저게 미국 농무부가 만든 지도인데 우리도 대한민국 남한 전역 그리고 서울시를 놓고 저런 지도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맞아요. 않을까요? 예. 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로 이제 도청이나 정보를 빼내는 기술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높아지고 있죠. 예, 발달하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유리창에 그 로봇이 근처에만 가면 유리창에 진동을 보고 음성을 구현해낼 수 있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말하면은 공기가 움직임이 있고 그러니까 유리창에도 미세한 공기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도 도청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요. 예. 조금은 시급하게 네. 좀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